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입니다. 네,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부가 이게 꽤 대담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지방에 쌓여가는 미분양 아파트를 아주 대규모로 사들여서 건설 시장에는 좀 숨통을 틔워주고 또 동시에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께는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건데요. 네, 맞아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정부가 정말 어려운 줄타기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자금난에 허덕이는 지방 건설사들을 구제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치솟는 주거비에 힘겨워하는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줘야 하죠.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이번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 과연 그 실효성은 어떨까요?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흔히 LH라고 부르는 기관이죠. 이 LH를 통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이 정책의 속사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신의 주거 계획이나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분석해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매입 규모의 파격적인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한 3천호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최대 8천호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8,000호요? 와, 거의 3배네요? 네, 그렇죠.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단순히 양만 늘린 게 아니라 그 매입 조건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특히 매입 가격 상한선, 이게 중요해요. 감정평가액, 그러니까 전문 감정평가사가 매긴 공식적인 주택 가치의 83% 수준에서 이걸 90%까지 끌어올렸다는 점, 이게 주목할 만합니다. 8,000호면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네요. 게다가 가격 상한선까지 90%로 올렸다는 건 사실상 시장 가격에 더 가깝게 쳐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고요. 자료에 따르면 이게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라고 하던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좀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그만큼 지방 건설 경기가 심각하다는 뜻일까요? 아, 정확합니다. 현재 지방건설 시장은 여러 악재가 겹쳐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공사비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인상 이런 걸로 계속 오르는데 또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미분양 불량은 쌓여만 가고 있죠. 특히 자금력이 좀 약한 중소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돈을 푸는 방식이 아니라 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건설업계의 자금 순환을 돕고 그 연쇄 도산을 막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매입 조건을 완화한 것도요. 단순히 악성 미분양만 떠안는 게 아니라 입지나 품들이 괜찮은 소위 될성 부른 미분양 주택까지 적극적으로 흡수해서 나중에 공공임대로 활용할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건설사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겠네요. 일단 자금 숨통이 트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감정가의 90%까지 쳐준다는 건 건설사에게 유리한 조건이지만 혹시 이게 시장 가격을 왜곡하거나 어쩌면 부실 사업장까지 연명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위험은 없을까요? 자료들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그래서 정부도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모습입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미분양 아파트인데요. LH가 모든 신청 물량을 다 사주는 건 아닙니다. 기본 원칙은 낮은 가격 우선이에요. 낮은 가격 우선이요? 네, 사업지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새로운 상한선인 감정가의 90% 이내여야 하고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지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곳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합니다. 일종의 역경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역경매 방식이군요. 가장 싸게 팔겠다는 곳부터 사들인다. 그래도 여전히 활용 가치가 높은 주택을 선별한다고 했잖아요. 가격 외에 또 어떤 기준들이 작용하는 건가요? 이게 이 선별 과정이 자칫 특정 건설사나 지역에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긴 하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LH는 단지별 미분양 기간, 또 미분양 규모의 적정성, 주변 시장 수요, 그리고 향후 임대 가능성이나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주변에 수요가 전혀 없거나 장기간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물량이라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거죠.
LH는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어떤 물량이 주로 매입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소위 A급 미분양만 소진되고 정말 어려운 한계 사업장은 소외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사 과정을 거쳐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주택들을 사들인다. 자, 그럼 이렇게 정부가 매입한 아파트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아마 당신께서 가장 주목하실 대목일 텐데요. 건설사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주거 안정이니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정책의 핵심적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입한 아파트는 분양 전환형 든든 전세라는 이름으로 공급됩니다. 분양 전환형 든든 전세.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의 안정성과 분양 전환의 기회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임차인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요. 원할 경우에는 2년을 추가로 연장해서 총 8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시세의 90% 수준이면 일단 초기 부담이 다소 줄어들겠네요. 최대 8건이면 거주 안정성도 상당히 확보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분양 전환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살다가 나중에 살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임차인은 6년 또는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신이 살던 바로 그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요, 입주 시점의 감정평가액하고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 산술 평균이요? 네. 즉, 입주할 때 한 번, 나중에 분양 전환할 때 또 한 번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균값으로 분양가를 정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시세 변동의 위험을 임차인하고 LH가 일정 부분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그건 상당히 흥미로운 방식이네요. 만약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더라도 폭락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군요. 특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지방의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래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통해 노리는 효과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 정책으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둘째, 건설 투자를 활성화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셋째, 이렇게 매입한 주택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고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을 보면 이번 정책을 단순히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일회성 부양책으로 보지 않고 지방 건설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특히 지방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들어보니 정말 다각적인 목표를 가진 정책이네요. 건설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청년 및 무주택자 주거 안정까지. 그야말로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인데 과연 이 목표들이 모두 현실에서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90% 전세 보증금이라는 조건이 정말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6년에서 8년 뒤 분양 전환 시점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변수고요. 물론입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시세 90% 전세 보증금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지역별 또 주택별로 편차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대출 상품 등과 연계해서 초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분양 전환 가격의 불확실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가 방식이 시세 변동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미래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이 만약 분양 전환을 포기할 경우에 보증금 반환이나 다른 주거 지원과의 연계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중요해 보입니다. 아,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실제 정책의 체감 효과를 좌우하겠군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건설사들의 반응입니다.
감정가의 90%라는 가격이 과연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일까요? 혹시 기대만큼 매입 신청이 들어오지 않거나 특정 조건의 물량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감정가의 90%라는 가격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거나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업장의 경우 차라리 자체적으로 할인 분양을 하거나 시간을 두고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이번 LH 매입 정책에 얼마나 많은 건설사가 또 어떤 조건의 아파트를 가지고 참여할지가 정책 성공의 1차 가늠자가 될 겁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8,000호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미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책 발표란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부분이 많네요. 당신께서도 만약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향후 지방 이주를 고려 중인 청년 혹은 신혼부부라면 이 정책에 관심이 가실 텐데요. 신청은 9월 1일부터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매입 대상 주택의 조건이나 지역,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8월 29일에 공고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해당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고 내용을 통해서 매입 대상 지역이나 주택 유형,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발표될 겁니다. 또한 든든 전세의 임대 조건, 예를 들어 보증금 수준이나 월 임대료 유무, 갱신 조건, 그리고 분양 전환 시의 구체적인 절차와 자금 조달 지원 방안 등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세 90% 전세, 분양 전환 가능이라는 표면적인 정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세부적인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대 및 분양 전환형 든든 전세 공급 계획에 대해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해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최대 8,000호 매입, 감정가 90% 상한선 적용으로 건설업계 유동성을 지원하고 이렇게 확보한 주택을 시세 90% 수준의 전세로 최대 8년간 제공하며 향후 분양 우선권까지 부여해서 지방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상당히 야심찬 계획입니다. 라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장기 임대의 안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결합한 든든 전세 모델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주거 불안 하소와 자산 형성 지원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의 참여도와 실제 매입 물량 확보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이 정책의 큰 그림과 잠재적인 영향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 미분양 주택을 선별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방식은 공공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지방 미분양 문제, 특히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한계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방법일까요? 어쩌면 이 정책이 될성 부른 나무에만 물을 주는 결과를 낳고 정작 고사 직전의 나무들은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정책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함의는 없을지 당신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